오늘 할 일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라고 해봅시다. 각 지점의 이름을 A, B, C, D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 반지름을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알아보고 싶은 것은 이걸 알아보고 싶어요. 자, 만일 B점이나 D점은 서로 대칭이 된다라고 했지. B나 D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어떤 균형을 하게 될까? B나 D의 물체를 가만히 놨을 때 자, 실이라고 봐도 되고 있는 파이프야. 파이프 안쪽에다 물체를 놓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레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렇죠. 얘는 O, B 마찰 같은 것들이 없다면 O, B, A, B 사이에서 왕복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왕복 운동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 A점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A점에서의 속력은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과학부에서 예시 문제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거든. 지금도 많이 숙지해 주는 경우 훨씬 더 개이득일 거야. 중학교 이 부분 옛날에 많이 엄청 유명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전체 내용들을 목동에서 수업할 때 아이들은 그냥 다 아예 암기하고 있어. 계산도 안 해. 그 정도로 유명한 문제예요. 자, 이 물체는 A점에서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해요. 자, B 또는 D점에서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지. 얼마? MC 어디 되겠지? 반지름 그러니까 얼만큼의 높이 있을 거야. 이게 자, 얘는 A점에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만을 갖고 있게 된대요. 그렇죠? 따라서 VA는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루트 2G 어디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2G 어디 되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만일 A점에서 만일 A점에서 VA가 루트 2G 어리 되게 이런 동력으로 수평하게 던져집니다. 발사함이라고 할까? 수평하게
얘가 여기니까 어떻게 돼야 돼? 얘는 또 B, A, B 사이에서 왕복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해. 시간이 줄이네. 졸려. 그러네. 아니야? 오늘 하루 종일 이는 거. 오늘 하루 종일 뭐였다고? 이는 인? 이는 하는 인? 하루 종일 이 눈 상태 어때요? 아, 졸렸군. 하루 종일. 어젯밤 뭐 했는데? 시원아, 어젯밤 뭐 했어? 뭔데? 어? 수행했어? 인스타. 인싸 아이들 공부하는 세 번 게임하는 거. 밤새 너 요즘 무슨 게임해? 게임 안 하는데요. 어? 아 진짜 진심으로 안 하는데요. 했잖아. 막 집에서 하고 그러진 않아요. PC방 갔었지. 아니 PC방을 못 가게 해요. 엄마가. 근데 예, 그거 스무 PC방 살. 갔어요. 그치. 뒤풀이 할 때 한 번 갔어요. 왜 그러세요 진짜. 맨날 뒤풀이 하잖아. 뒤풀이 안 해요. 선생님이 옛날에 갔었던 선배 혹 중에 그 형은 스파타니 소설에 빠졌어. 근데 아버지가 변호사야. 아버지가 변호사인데 얘가 도서 대여점에서 요즘 도서 대여점 거의 없지. 책 빌려주는 데에서 옛날에 뭐 비디오 방도 있었고 아 도서 대여점도 있었고 결국 만화 대여점도 있었고 결국 다 있었거든. 근데 이 친구가 하도 판타지를 과거 형들은 학교 과거 형들의 상징은 캐리어야. 캐리어를 끌고 다닌단 말이야. 책도 나오고 옷도 늘려고. 이게 이제 좋은 만 갖고 다니고. 그래서는 이걸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옷은 안 갈아요. 네, 2주에 한 번 나오는데 그때는 옷은 안 입고 뭐해? 다 판타지 책을 채워. 소설책을. 그래서 끌고 가 학교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매일. 우와. 근데 그게 이제 아버님한테 들어가고 이제 부모님한테 부모님께 상담을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아버지가 썼던 방법 미성년자잖아. 미성년자들은 부모 동의 없이 이런 것들을 빌리거나 하면 안 되나 봐. 그때 당시.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도서 대여점, 만화방 뭐다 해갖고서는 돌아다니면서 명함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책 빌리면은 빌려주지 마라. 만약에 내가 보호자로서 빌려줬을 때 나는 당신들을 고소하겠다. 부모 동의 없이 했다. 그 엄포를 놓고 다니셨다가 그게 동네에서 빌릴 게 없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 옆동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대학원 고생하셨어. 우리 주변 지역 가서 가는 거야. 캐리어 끌고 집에서 일찍 나와. 학교 들어가시는 필요해. 연체 왕이야. 학교 2주에 한 번 나오니까 책 2주 빌려주는데 없잖아. 2, 3일 빌려주니까 아예 연책이 낼 걸 생각하고 가. 근데 그것도 이제 길이 막혀버렸어. 근데 얘가 뭐가 부직반인지 알아? 거기서 부직반. 아마 분당 타수가 한 7, 800타 정도 될 거라고. 개발인데. 손가락이 안 보이죠. 근데 얘가 기가 막힌 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보고는 싶고. 그러니까 인터넷 떠 있는 것들 있잖아. 인터넷에 떠 있는 판타지들 같은 것들을 타이핑을 하는 거야. 학교에서 인터넷 그때 못 썼으니까. 타이핑하는 때 학교 가면 걸리잖아. 그리고 A4지에다가 글자 폰트 1. 니네 폰트 1 한번 보이니? 안 보여. 내 눈에도 안 보여. 폰트 1을 해갖고 걔들을 따닥따닥 붙이면 또 시커매서 보이잖아. 큰 간격을 넓혀가지고 그거를 다 친 거야.
책 한 번 치는데 책 뭐라고 해야 되니? 시리즈 한 번 치는데 하룻밤에 다치니까 그 짓 해가지고 A4 용지처럼 해갖고 들고 가는 거야. 수업 중에 그걸 꺼내놓고 보는 거야. 그게 보여? 선생님이 볼 때는 그냥 연습지 아니야? 빈 종이. 근데 거기에 다 글자가 박혀 있는 거야. 대박이지.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ICU라는 대학을 갔구나. ICU는 국제 항공정보통신대학. 그 나중에 카이스트하고 비슷한 학교였는데 카이스트하고 합병되고 저는 카이스트였지. ICU가 훨씬 시험이 훨씬 더 좋았는데 한 학년이 56, 66 이 정도밖에 안 돼. 학교 전체 대학에서.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300명이 안 돼. 우와. 근데 컴퓨터 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이야. 4년제. 국가에서 투자한 공짜로 하는 기숙사생활 하는 대학. 접할 빠르니까 돈이 되죠. 아무튼 너무 빨리 빠지는 거 나쁜 쪽으로. 반드시 뭐 게임한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공부는 지금 공부잖아, 그렇지? 공부에 빠지는 행위를 하는 것들은 그래서 도움이 되지가 않아. 알겠니? 그래서 만화에 빠지는 거예요. 여튼 판타지는 요즘에 별로 안 보지. 소설 잘 안 보더라고. 웹툰이나 게임에 빠지는 걸 극히 경계해야 해. 이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현우하고 이밖에 없지만 아니야, 채원이 지금 무서워해. 쟤는 SNS? SNS 나도 그 행사를 조절하는 페이스 조절해? 맨날 올리고 그것도 이상하지. 며칠에 한 번씩 올려? 채원이? 일주일에 한두 개 그럼 2, 3일에 하나? 많이 올리네. 네? 아예 스토리가 이것이 억까라니까. 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자, 만일 이 물체를 A점에서 던져서 발사하여 A점에서 발사하여 B와 C를 지나기 위해 A점에 있을 때 최소 속력은 어떻게 돼? 무슨 얘기야? 이거 쥐불놀이야. 쥐불놀이 이렇게 돌리는 거야. 너네들 미술 시간에 수치학을 있는 거야. 물통을 들고 돌려본 적 있지? 네. 막 세게 돌리면 물 안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팔에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얘가 물이 안 떨어지는 조건이 있어. 근데 그거보다 잘못되면 그 전에 물이 엎어져 버려. 그런 거 해본 적 있어? 있어? 시간이 많이 이렇게 들어. 그렸는데 펜이 얇아가지고 끊어졌구나. 탁 에휴.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기술 시간인데 함석으로 쓰레받을 만드는 시간이 있었어. 요즘 리벳건이라고 해갖고 리벳 딱딱딱딱 쏘면은 딱 합쳐지는데 옛날에는 리벳이 그렇게 없고 리벳 팔면 그걸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 갖고 했어야 되거든. 모양을 잡아가고 함석판을 서로 붙여야 되는데 뒤쪽에 앉은 한 녀석이 망치 작은 거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큰 거 갖고 와고 무슨 짓 했어?
땅 친 거야.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오늘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땅 하고 치고 갔다 왔는데 나무도 그거밖에 없어. 손잡이밖에 안 나온 거야. 마음치 동물들 계속 날아가고 나한테 맞았어. 우와. 실려갔겠는데. 실려갈 정도는 아니고 머리를 스쳤대. 혹이 생겼어. 다행히 더 경건생. 정면으로 딱 맞았으면 병원 가야지. 코 같은 데 맞으면 깨지고. 자, 그러면 너무하네 진짜. 자, 그러면 A점에서의 최소 속도는 어떻게 될까? 얘는 원운동하는 조건이 중요해. 원운동하는 조건인데 최고점에서 얘는 최고점만 보면 되거든. 최고점에서 이 물체가 속력이 0이면 안 돼. 최소한의 어떤 속력을 가져야 돼. 얼마의 속력? VC를 가져야만 한단 말이야. 그래야 원운동할 수가 있지. 0이 되는 경우가 없단 말이야. 운동할 때 최고점에서. 오케이? 자, 이때 얘는 아래점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실에 매단 물체라면 아랫방향으로 장력도 있을 거야. 이 두 힘이 구심력이 돼서 물체를 원동을 시켜준다라고 해. 자, 중력장애 운동은 항상 두 가지식을 쓴다라고 해서 원동에 관한 식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한 식을 쓴다라고 얘기했거든. 자, 첫 번째. 자, 원동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원동의 식을 살펴보는데 원동의 식은 TC 플러스 mg 라는 값이 자, 얼분의 mvc의 제곱이 되는 거야. 세게 돌리면 TC가 크겠지. 팔이 딱 있는 말이야. 최소 조건일 때는 TC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게 최소 조건이야. 그러면 MVC의 제곱은 얼마가 되지? mg 원이 되는 거야. 맞아요. mg 원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적용을 하고. 바닥에서 던졌을 때 높이에서 이런 속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최저점에서의 속력을 결정해 줄 수가 있어. A점에서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만 갖고 있지?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지. 자, 그리고 C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 1 mvc의 제곱이고 또 어떤 에너지 갖고 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mg인데 높이는 얼마가 돼? 바닥부터 반지름이 어리니까 높이는 2열이 되겠지. 자, 그런데 조금 전에 mvc 제곱이 뭐라고 했어? mg 어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야, 그래. 그 mg를 대신 대입해 주게 되면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5 mg 어리 되는 거야. 따라서 최고 지점에서의 속력 VC는 루트 g 어리 되버리고 최저점에서의 속력 VA는 루트 5g 어리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중학생 1학년, 2학년 애들이 더 외우고 있어. 이게 너무 유명해서. 오케이?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고. 그럼 이거를 활용한 기본적인 예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까? 이 문제들이 바로 외시 문제로 이용되지는 아이들이야. 바로 외시 문제로 이용되지는 아이들인데 어떤 거 사용되는지 보자. 하는구나. 조금씩.
쉬운 것부터 할까? 약간 어려운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할까? 시험 유명한 것부터 할까? 쉬운 것부터 할까? 유명한 것부터예요. 유명한 것부터 할까? 아니 시험 일단 쉬운 것부터 해줘. 그냥 그게 그거다. 그냥 유명한 것부터 해줘. 자, 여기 레일이 있어.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어린 루프가 있어.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알겠니?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처럼 요즘 미니카가 많이 안 보이지. 옛날에 모터 들어간 미니카가 아이들이 경주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문방구 주변에 가면은 레일 트랙을 막 문방구 주변에 설치해놨어. 거기서 애들이 게임을 했거든. 두 대가 동시에 막 달려가고 이기는 거. 그래갖고 그때를 그거 개조하고 난리 났다. 타이어도 따로 팔아. 일제 타이어. 접착력이 좋아서 승력이 제대로 나는데. 그 다음에 모터도 일제 모터. 회전수가 얼굴이 더 큰가 봐. 그 다음에 배터리도 어떤 배터리 쓰냐에 따라서 그 출력이 다르대. 그리고 충전용 배터리 엄청 센 거. 이런 거 쓰고 막 그랬다고. 근데 거기에 이런 궤적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큐바선 갖고 있는 거다. 자, 이때 얘 반지름 얼마나 되겠어? 어리라고 얘기했거든. 속력이 너무 느리면, 즉 낮은 곳에서 물체를 오면 얘는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얘를 완전히 원운동시키기 위해서는 얘는 필요한 최소한의 높이가 있대. 자, 필요한 최소한의 높이가 있다. 자, 이 최소한의 높이가 얼마가 될까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높이는 방법을 치고 중요한 건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곳이 중요하다라고 했지. 얘는 아래쪽으로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어? mg. 또 얘는 트랙을 돌기 때문에 바닥부터 받는 힘이니까 얘가 수직항력이 된단 말이야. 충분히 높은 곳에서 던지면 수직항력이 생기고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갖게 돼. VC라는 속력을 갖게 된다. 아무 얘기해보자면 C라고 썼어. 야, 높이 나름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원동에 관한 시에서 자 원동에 관한 시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mg라는 힘 거기에다가 수직항력 n이고 얘는 얼분의 mvc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이때 최소한의 높이는 n이 뭐가 되는 조건이야? 0이 되는 조건이야. 이게 최소 조건. 최소 조건이라고 해. 오케이? 얘가 최소 조건. 자, 그렇다면 이게 최소 조건이라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 이런 운동을 하게 될 거야. MVC의 제곱이라는 값이 얼마나 돼? mg 어디 되는 거지? 그죠? 이용하는 게 다 이거야.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속력을 다른 식으로 변환시켜서 나타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 거야. 필요한 것이 높이잖아, 그지? 그렇다면 제가 가는 최초의 포텐셜 에너지가 최고점에서의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아야 되겠지. 그럼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C의 제곱 더하기 높이는 얼마가 돼? mg 2어리 되는 거겠지. mg 2어리. 자, 이때 MVC 제곱 대신에 이렇게 쓰면 돼. 2분의 1 mg 높이는 2어리야. 자, 이것 더하기 얼마가 되버립니까? mg 아이고 바보지. 자, mg 어리진지 이것 더하기 mg 2어리
그럼 얘는 얼마가 돼? 2분의 5 mg 어디 되겠네. 그러면 얘를 놓아줘야 되는 높이의 최소 높이는 얼마가 되니? 얘는 2분의 5얼이라는 값이 돼. 작년에 과거 지원했던 선배 중에 하나가 이거를 자기 소개서에 썼어. 되게 막 뿌듯했던 것 같은데 이거 오차가 있단 말이야. 왜? 지금 이 물체는 사실 부수기 아니야. 정이야, 정. 얘가 부수기 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게 달라져요. 고려해야 되는 에너지가 더 생겨. 이게 검사 좀 바꿔라 그럴 때 검사 바꿔 다 해가지고 아주 작사같이 이걸 만들어줘요. 무슨 크기를 겁내 작은 거 썼다. 겁내 작으면 걔한테 빠져나가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감소하거든. 그래서 비슷하게 나타나. 그럼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구슬이라면 높이는 2분의 5월보다 어때야 돼? 약간 더 높아야 돼. 다른 형태의 에너지도 전환이 되기 때문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분의 5월보다 좀 더 높아야 되는데 그걸 굳이 막 못하게 2분의 5월 물리는 항상 그래요. 모형화 시켰어. 공기저항 이런 것들이 없어. 마찰도 고려하지 않지. 이 물체는 이런 곳에 놓으면 미끄러져 내려올까 굴러 내려올까? 미끄러져. 구슬이라면 미끄러져 내려올까 굴러 내려올까? 불안해. 구름과 미끄러짐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응? 구름과 미끄러짐이 동시에 있으니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져.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굴러만 가는 운동까지는 설명을 해줘. 대학에 가야지 미끄러지면서 구르는 과정을 또 설명해줘. 대학원 가면 또 재미난 거 됩니다. 대학원 때 역학이라는 이런 과목들을 다루는 과목을 역학이라고 해. 근데 과제를 주신 거야. 담당 교수님이 엄청 친한 교수님이나 과제를 주는데 과제 내용이 뭐냐면 팽이가 있어. 질량이 주어진 팽이. 또 I라고 하는 특별한 회전관성이라는 게 주어진 팽이가 있는데 얘가 회전을 처음에는 무지 빨아서 회전시키지. 근데 팽이 운동을 생각해봐요. 근데 팽이 돌렸을 때 어떻게 운동하는지. 팽이를 세게 돌리면 바닥과 마찰을 같이, 그죠? 가장 아래 뾰족한 쪽과 마찰을 가지고 공기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서 속력이 점점점 느려져. 느리면서 어떻게 되니? 팽이의 축이 기울어서 돌아. 그지? 그런데 본 적 있지? 이거를 세차 운동이라고 해. 근데 좀 더 느려지면 이 축이 또 꽃무늬를 그리듯이 진동하면서 회전을 해. 그러다가 얘가 자빠져갖고 미끄러지면서 굴러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속력이 더 느려지면 굴러서만 가게 돼. 이 전체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문제를 시험 문제로 주신 거예요. 한 달 동안 풀어야 돼. 시험이 한 달 동안 보는 시험이에요. 대학원생들 바쁘니까 한 달 동안 그 시험을 이제 과제를 만들어줘요. 중간에 틀린 거 빼고 풀 과정을 다 밖에 쓴 것만 다 정리해 보니까 8절지도 100 몇십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학교 시험지 양식에다가 다 쓰기는 힘들잖아, 그렇지? 학교 시험지 양식에 맞춰갖고 중간에 필요 없는 식 다 지워버리고 중요한 식들만 적어놓으니까 그것도 한 40장. 그리고 마감 시간이 6시인데 5시 55분까지 제출해요. 그런 걸 배웠죠. 나중에 순수과학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마. 3D. 3D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가장 많은 전공은 전기전자, 두 번째는 기계공학, 나머지는 꽝이야. 요즘 의사
의사도 인원수 증가되니까 수입이 옛날 같지 않겠지? 근데 그 얘기해주면 너네가 분위기 좋아할까? 뭐 젊을 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모 대학교 교수님을 하시다가 또 모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로 옮기셨어. 옮기실 때 원래 모 대학교는 물리 전공하는 교수님이거든. 물리 전공하는 교수인데 물리학과 가는데 서울대로 갈 때는 전기전자로 옮겨갔어. 전기전자과 교수. 근데 이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스승님이 이 교수의 지도 교수님이 오에릭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제안한 유기물 방막 에릭이야. 유기물 나이. TV. 어. OLED. 요즘 이거 다 오에릭이잖아. 아몰레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OLED 종류가 있는데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어. 근데 서울대 교수 몇 년 했더라? 4년인가 5년 정도 했는데 삼성에서 스카웃을 했어. 부사장. 그때 소문이 연봉이 20억이라고. 소문이 덕시복 정도 알고 있었어. 근데 작년에 친한 교수님이 돌아가셨거든. 그 장례식장 갔는데 오셨더라고. 선생보다 나이 얼마 안 많아. 근데 오셨어. 사장이 됐대. 연구소장이야. 삼성반도체 연구소장이야. 그리고 다른 교수가 물어봤어. 대놓고. 야, 너 전에 50억 얘기 들었는데 솔직히 지금 얼마야? 한 7, 80억 되니? 그랬더니 에이 그 정도 안 되냐? 그냥 요즘 50억 정도 될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는 세금을 내기 전. 이거는 세후가 돼. 와, 거의 100억 번다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거의 세금 한 40억 가까이 될 거야. 30몇 억 붙여서 세금 내야 될 거야. 이렇게 공부해서 의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돈을 버는 분들도 있어. 의사 해도 50억 벌기는 쉽지 않단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전공을 잘 만나서 유학 갔다 오면, 현대 산업하고 딱 맞는 전공을 했다면 이런 방법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의대 만능주의가 아니야. 의사도 힘들어. 선생님 진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힘들어. 요즘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 거기 보면 의사 체계들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의대를 졸업하지. 의대 졸업하면은 시험을 봐. 의사 자격 시험을 의사 고시야. 그게 어려워. 근데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이 거의 다 붙어. 학교마다 떨어지는 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쉬워요? 아니 어렵지. 의대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 알죠. 꼴찌하고 1등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난단 말이야. 엄청나게 열심히 해. 그래갖고 이 의사고시 보면은 의사 자격증이 생겨. 그때부터는 남들을 진료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격증만 갖고 보통 병원을 차리는 분들이 있거든. 이런 의사생들을 일반의라고. 일반의들은 바깥에 병원 이름에다가 내과, 외과, 수학과, 수학전공 전문가 이런 과를 붙일 수가 없어. 그냥 무슨 의원이라고 써야 돼. 그리고 이 자격증을 갖고 하는 게 인턴. 인턴은 수습이라고 해야 되나? 공부하는 의사야. 공부하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과별로 돌아다니면서 전체 과를 실습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그렇지. 나중에 이제 자기 전공을 선택을 따라오게 되지. 그래서 돌아가면서 과를 다 수련을 하는 거야. 수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 수련을 해. 이 수련 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 3년? 이 정도까지 수련. 욕심에 따라 달라요. 또 TO가 있으냐 없느냐, 또 성적에 따라 달라요. 그래갖고 인턴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공의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레지던트라고 하죠. 레지던트라고 하는데 요즘 이 사람들이 파업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왜 의학 드라마 보면 막 수술하고 이러잖아. 메스 뭐 그분들은 되게 교수들이야. 임상 교수들. 그리고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뭐 꼬매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레지던트야. 예. 그래서 이 과정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 6년까지. 물론 이 사이에 다 나와서 일반인처럼 병을 차릴 수 있어. 근데 이 전공이 끝난 다음에 자기 전공에 맞는 시험을 봐야 돼. 이 전공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시험이 또 있어. 전공 시험이 있어. 여기를 패스해야지 자기 전체적인 특정한 과를 볼 수 있는 의사가 돼. 와 거의 10년. 10년 여기까지 학교부터 하면 장난 아니야. 학교 기본 6년, 2년 최소 2년, 5년 해봐. 짧게 해도 13년. 남자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어.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지. 이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안 뽑을 때 대신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의대도 뭐 그렇게 썩 쉽지는 않아. 공부하는 거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학을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공대 가서도 할 수 있다. 생각해봐. 지금 인과계 식기 선배가 있는데 작년에 한양대의대 교수가 됐어. 우와.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임상교수 하다가 교수가 됐어. 막 잠깐 톡을 했었는데 잠깐만 거의 1시간 가까이 했구나. 1시간 가까이 톡을 했는데 엄청나게 힘들대. 그렇게 되기까지.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우 알아. 그래서 되게 친했었거든. 그리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지. 걔하고 같이 같은 실습을 했던 친구는 지금 송도에 걔는 인하대에 나가고 얘는 한양대에 나가고 그리고 인하대에 나가고 송도에서 지금 피부과 피부 이상되게 계약해 가야지. 얘들아 문자를 좀. 근데 그 의치한 수약 빼고 의치한 수 빼고 나머지 뭐 피부나 정신과 같은 거는 다 의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다못해 그 범죄 드라마 보잖아. 범죄 드라마 보면 시신을 부검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실제 그것도 전문의 자격증을 따야 돼. 병리해부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그 병리해부학을 전문으로 해갖고 그걸 자격증을 따야지 불검을 해. 그게 국가가 주는 월급이 엄청 작아. 부검. 그럼 왜? 3년간. 실제로 미국에는 어떤 교수님은 진짜 그분은 이제 그 학회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
하시는지 아니? 시신을 기증을 받아.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유지가 있어. 그리고 그 사유지가 굉장히 넓어갖고 춥고 건조하고 춥고 수분이 많고 덥고 건조하고 덥고 수분이 많고 평상 보통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환경. 그 다음에 시신이 지표상에 있을 때 지표 깊이 얼마 있을 때 지표 깊이 얼마 있을 때 그거에 따라 부패하는 정도를 다 비교해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시신 수백 구를 기증을 받아갖고 관찰해갖고 시체가 발견되고 딱 보고 눈으로 이거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야. 이걸 판단하는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학문이라는 얘기 엄청난 전문적이라는 얘기지. 요즘 최근에 그거 있었잖아. 우리나라 그거 있었잖아. 법의학과 다루는 드라마에. 기억 안 나니? 드라마라고 봤어. 그래서 그거 사면하고 하는 분들도 계셔. 근데 한번 조금 전에 그 교수님이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봤어. 근데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 시신은 불러 처리해놨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보통 미국이 사막계 같은 게 약간 건조하잖아. 건조한 지역에 지표상에 시신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시신을 이제 관찰하러 갔는데 시신이 부패하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더라고. 내장의 부패가 굉장히 빠르대. 배가 부풀어 올랐는데 그걸 찍고 있는데 터졌어. 우와. 그 영상이 나온 거야. 불러처리는 되겠지만 충격적이지. 뭐 나와요? 그치. 불러처리 돼서 안 그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검이들이 법의학 연구소가 몇 군데 있거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어. 그리고 몇몇 대학이 이 법의학 교실이 있어.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서울대 법의학 교실도 괜찮지만 경북대학교 법의학 교실이 있어. 거기는 옛날에 되고 있는데 그 학교는 회원을 받아서 실제적인 부검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공개 부검할 때도 있었어. 그리고 부검된 사진을 가끔 이제 올려주는데 특정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해자로 몰린 거야. 그러면은 충격받은 상태를 비교해야 된다. 라고 해갖고 뇌를 부검을 하더라고. 그리고 후두엽하고 전두엽에 있는 피들이 부딪히면은 멍이 들듯이 얘도 멍이 든대. 그래서 멍이 든 상태를 보고 이 차는 이런 상태에서 이쪽이 멍이 들어 있으니까 관성 법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바친 차.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결론을 주기도 하고요. 그것도 공개 부검했으니까 그날. 너무 멀어서 선생님 가고 싶은데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공개 부검 안 한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 공부하는 거 되게 다양하니까. 근데 너네 적성에 가장 맞는 적성을 일단 첫 번째 찾아야 돼. 나의 힘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열심히 해야지. 그냥 단지 완벽하고 한다고 공부가 아니야. 열심히 해야지. 진짜 열심히. 마음이 오거나 나는 공부를 해줘야 돼.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 해본 적 있을 거야. 어떤 물체를, 지향이 M인 물체를 자, 실의 길이가 N인 길이에 매달아 놓고 고정을 시켜놨어.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얘를 가만히 놓으면 얘는 아까처럼 ABD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런데 연직 방향이 어떤 높이에다가 못을 박아놨어.
그럼 더 이상 갈 수 없네. 못을 너무 높은 곳에 박으면 어떻게 될까? 쭉 가다 접혀서 출렁이는 이런 모습을 갖겠지. 근데 못을 굉장히 낮은 곳에다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그냥 내려와서 딱 돈단 말이야. 그래서 못의 줄이 감기는 경우도 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막 돌리다 숟가락 딱 대는 못 감기잖아. 줄이 감기잖아, 숟가락. 그거하고 비슷한 모양을 갖게 돼. 예. 자, 이때 얘를 원운동시키기 위한 못이 박혀야 되는 최소한의 x는 얼마가 될까? 라는 거지. 역시 위에서 무슨 운동을 해야 돼? 원운동을 해야 되겠지. 자, 얘는 속력이 V라는 속력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아래 지점에서는 얘는 두 힘이 작용할 거야. mg와 또 다른 힘은 어떤 힘이 작용하지? 줄이니까 전력 T가 작용하겠지. 그래서 원운동을 다루는 방식이 똑같아. 방식이 똑같은데 원운동을 다루는 식에서는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살펴봤더니 mg라는 힘과 t라는 힘이 있지. 이 값이 x분의 mv 제곱이 되겠어. 이때 최소 조건에 의해서 t는 뭐가 되버리지? 0이 되겠지. x의 최대값이 있구나. 최소값이 아니고. 그치? x가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은 t가 0일 때다. 따라서 이때 mv 제곱이라는 녀석은 mgx가 되버리는 거지. 자, 이번에는 똑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뭘 쓸 수 있을까? 이런 걸 나타내 보겠다. 최초에는 어떤 에너지 갖고 있지? mg L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어. 시험이 선생님 목소리 좀 줄이니? 더워요? 왜 뒤에 에어컨 켜요? 뒷다가 앞에 있는 데가 들어야 돼. 누가 그더라 선생님 영상을 2배속으로 보면 잠이 쓱 옵니다. 2배속이 아니고 0.5배속인가? 0.8배속인가 보면 잠이 엄청나게 자는데 피곤할 때 선생님 영상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 컨셉을 바꿀까? 잠자는 물리학. 오. 잠자기 전 1시간. 잠자기 전 1시간. 한 시간은 좀 힘들지. 영상이 1시간 10분이면 지워드립니다. 최면술사. 자국이 하는 물리학. 잠자기 10분. 자, 만약에 끝까지 들으면 공부가 되고 잠이 안 올 때 보면 수면제가 돼. 컨셉을 바꿀까봐. 자국이 하는 물리학. 자, 2분의 1. 자, 이곳에서 속력이 V라고 했으니까 MV 제곱이 되버리고, 자, 이곳의 높이는 얼마가 되버리지? mg 2x가 되버리겠지. 자, 좀 전에 mv 제곱이 mgx라고 했으니까 얘는 전체 2분의 5 mgx. 따져보니까 저거하고 차이가 없다. 이 궤도가 원궤도일 뿐이야. 쟤하고 똑같아. 그쵸? 따라서 x는 얼마가 되어버리니까 0.3 L이 될 때 얘는 최소한의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런 예제가 있어. 이것 또한 굉장히 유용한 예제야. 특히 매니저 컨셉트하고 지금 하게 되는 얘기는 최근에 내 과거 내신 문제로 활용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에스키모라고 했는데 요즘은 에스키모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누이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죠? 뭐 에스키모가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다면서요. 뭐 생고기를 먹는 뭐 이런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어. 원래 족속 이름이 이누이트족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누이트족에 아이 문제가 있어. 되게 유명합니다. 자, 이누이트들은 어디에 살죠? 남극. 남극은요, 겨울철 평균 온도가 50도 이하예요. 영하 50도. 북극. 북극에는요 바다밖에 없어요. 북극 해잖아. 그럼 어디 살지? 아니. 북극 주변 지역에 살죠. 근데 그 지역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어디에 살아? 집. 그렇지. 이글루. 이글루라고 불리는 집이 돼요. 가끔가다 어른들끼리 넌 집이 어디야? 서울이야. 서울이 다 네 집이야? 겁내 부자다 그지? 와. 서울이 다 네 집이면 와. 한국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해? 벌써 약 10만 명의 군인들만 있으면 한국을 살 수 있어. 그거는 별 사람이야? 약 10만 명의 군인만 있으면 한국을 살 수 있어. 뭐? 전두환이가 동원한 인력이 약 대략 한 6만 그 정도 동원해갖고 나라를 삼켜버려. 60만이 그때 66만인가 있었거든. 군인이 60만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약 10분의 1 정도의 군인을 나라를 삼켜먹었잖아. 실제 충격도 있었어. 선생님 친구 아버지가 사실은 그 서울에 보면 나와야 되는 인물 중에 한 분.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때 선생님 친구 아버지가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걔 아버지가 장군님이었거든. 장군인데 육군본부 당시 사령관이셨거든. 그날 상황을 다 아셔. 그리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어쩌다 나쁜 새끼 독재타고 막 이런 얘기도 대부분 많이 했었거든. 근데 그거에 관계된 얘기 딱 나오시면은 너희들은 관심을 안 갖는 게 좋겠다. 모르는 게 라고 하셨거든. 자, 그러면 서울에 보이는 영화 본 사람이 있니? 거기 보면은 막 전두환을 미친놈처럼 취급했거든. 근데 그 선생님 친구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미치광이가 아니야. 엄청나게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 냉철하고 막 미친놈처럼 나오거든 영화에서는. 그런 미치광이 있어. 엄청나게 냉철한 사람이야. 포커페이스라고 하지. 자기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아. 그리고 이런 말이 있지. 동일보법이라는 말이 있어. 직역을 하자면 입에 풀을 물고 가슴 속에 칼을 품고 있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야? 말로는 막 좋은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어떤 음흉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을 동일보법이라고 하거든. 근데 전두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청와대에 경호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 중령인가 대령 때 청와대 경호처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 박정희
박정희한테 엄청나게 잘 보이려고 막 가서 각하 막 이랬었나 봐. 딴 사람 눈에 밖에 나오죠. 박정희가 특히 총했다고 하더라고. 이걸 했다고 구미를 보는지 헛된 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어제 가슴에 칼을 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 한국의 대통령하고 주머니에 33만 원이 38만 원이 갔잖아요. 자,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불쌍한 사람들이지. 욕심내요. 자, 여기 이누이트의 아이가 하나 앉아 있고요. 근데 이누이트 아이가 있는데, 자, 이 이글루의 윗면이 마찰이 없대요. 그럼 이 순간에 얘는 중력과 수직항력이 평형을 이뤄서 겨우겨우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야. 누군가 살짝 밀어도 미끄러져 내려가겠지. 이런 평형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불안정 평형 상태라고 얘기해. 반면에 이렇게 반대로 붙어있는 곳에 가운데 앉아 있으면 안정 평형 상태야. 조금 누가 옆으로 밀어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그런 걸 안정 평형 상태. 조금만 밀어도 멀리 그냥 중앙으로 멀어지는 게 불안정 평형 상태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와서 얘를 잃어버렸어. 그럼 얘는 이 구면을 타고 계속 쭉 내려올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얘는 중간에 어디에선가 구면에서 떨어져 나가서 꿈을 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떨어져 나가는 높이를 알아보면 돼. 자, 이글루의 바지를 어리라고 하고 이때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글루의 이누이트 아이는 아래로 mg라는 힘을 받게 되겠지. 이때 자, 이글루의 중심, 즉 구면 가구면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가 되지? 얘가 셌다면 여기가 세타가 되버리니까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평상시에는 바닥이 사람을 위로 떠받치는 수직항력 n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얘가 빗면 방향으로 갖게 되는 속력은 V라는 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동에 대한 식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운동에 관한 식에서 얘기했어요. 자, 원운동에 관한 식에서 얘기해보는 게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자, 어떻게 됩니까? 중심 방향이 부심력 방향이니까 m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n이라는 값이 자, 라지 얼음의 mv 제곱이 되고요. 자, 이때 이 떨어지는 이 순간의 높이를 z라고 할까? z라고 이렇게. 자, 그런데 면을 이탈하면 면으로부터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그 순간에 수직 항력이 뭐가 돼버리니? 0이 돼. 이게 면 이탈 조건이야. 면을 이탈하는 조건이죠. 자, 그렇다면 mv 제곱이라는 값은 mg 라지얼 코사인 세타라고 쓰게 되지. 여기서 올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버릴까? 올 얘가 어디고 이거에 대한 밀변 성분이니까 뭐가 되지? Z가 돼버리겠지. mg G가 돼버리겠지. 자, 한편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쓰자.
스타틱 에너지 고정에 대한 식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나타납니다. 처음에 갖게 되는 에너지는 mg 어리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고요. 이탈할 때 mg라는 포텐셜 에너지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 것이 맞지요? 여기서 mv 제곱이 mg7에 그럼 얘는 전체 값이 얼마가 돼? 1분의 2분의 3 3 mg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탈하는 높이는 얼마가 되지? 얘는 3분의 2얼. 자, 얘는 3분의 2얼 또는 이 경우에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 3분의 2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유명한 문제가 있다. 자, 그 다음이야. 아까 같이 처음에 그렸던 원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A, B, C, D. 자, 얘가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얼마의 속력으로 던져져야 돼? 원동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얼마의 속력으로 던져져야 되지? 루트 5g 얼로 던져져야 되겠지. 그치? 맞아요? 자, 그리고 B나 D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속력이 필요했지? 루트 2g 어를 가져야 한단 말이야. 만일 번호가 뭐였지? 아까 3까지 했지. 만일 이것도 진상과학부에서 기출로 나왔던 문제. 기출은 아니고 학교 고충교재에 나왔던 거야. 기출도 나왔나? 기억이 없다. 오래돼가. 자, 만일 A에서 만일 A점에서 자, 얘는 루트 2g월보다는 빠르고 루트 5g월보다는 작게 자, 이런 속력으로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얘는 A점은 B점을 지나는 거지. 근데 C점을 통과해 못해? C점을 통과하지 못해. 그럼 얘는 자, O, B, C 사이에서 O, B, C 사이에서 원 궤도를 이탈하는 궤도를 이탈하여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그런 복시에 관한 어떤 거는 막 돌려 뺑글뺑글 잘 돌리고 있지. 근데 속력을 점점 느리게 해주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봤어요? 서로 봤니?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할 때는 안 보고 이렇게 돌리고 있어. 이거는 지금 쌩쌩 잘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 바닥에서의 속력이 루트 5g이 넘는다는 얘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버려. 얘는 루트 2g보다는 빠른 속력이지만 루트 5g보다 작은 바닥에서의 속력을 가졌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해버렸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힌트를 약간은 드릴 테니까
숙제로 일단 해오시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숙제로 풀어드리도록 하죠. 오늘 며칠이지? 17. 자,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이렇게. 자, 파이프야, 파이프. 파이프인데 이 원의 중심에 바구니를 갖다 놨어. 그리고 여기에서 물체를 크기를 무시해야 돼. 발사하는 거야. 그럼 발사하면 쭉 가서 어디에선가 특별한 곳에서 면을 이탈해서, 자, 이탈하는 순간에 접선 방향 속력 같겠지? 이 중앙으로 꼬린시키는 거야. 어릴 때 혹시 그런 거 봤나 모르겠다. 하나 플러스 박스인데 앞이 투명해. 그래갖고 손으로 여기 펌핑을 막 하면 이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서 액체가 막 움직이거든. 근데 그 가운데 농구 골대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 막대가 세워진 경우도 있어. 농구 골대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조그마한 부가 들어있어. 플라스틱부가 빡빡빡빡 쏘아갖고 꼬리를 누가 더 많이 시키느냐, 아니면 빡빡빡 해갖고 고리를 그 막대에 몇 개나 끼우느냐. 본 적 있지? 그거야. 그거의 물리적 원리란 말이야. 대박이지? 자, 이때 면을 이탈할 때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반지름을 어리라고 하죠. 숙제 알고 시간상 다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주어진 시간에 힌트만 좀 줄게. 자, 그러면 얘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지. 아래로는 얼마큼을 내려와 얘가? 아래로 얼마큼 내려오지? 얘가 내려온 거리는 얼마가 되니? 얼 코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수평으로 간 거리는 얼마가 되니? 그 거리는 얼 사인 세타가 되겠지. 얘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고 요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도 세타가 되겠지. 그럼 수평 속도는 얼마가 돼? 발사되는 속도는 V 이속력을 V0라고 할게. V0 코사인 세타가 되고. 자, 그리고 VY는 뭐가 돼? V0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포물선 운동을 완성시켜라. 그럼 식 하나가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원운동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면, 이 물체는 지금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잖아. 근데 면을 이탈하는 순간에 중심 방향으로, 자, 어떤 힘이 나타나니?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나타나지. 수직한 경우 면을 이탈하니까 당연히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운동의 관계를 이용하면 대부분 MV와 이 녀석의 위치 관계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될 거라고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각도의 관계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의 속력이 이 두 개의 조건으로 결정되지거든. 이 두 조건으로 여기의 속력이 결정되진다는 말이야.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게 되면 처음 출발할 때 속력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해 줄 수가 있어. 오케이. 이해합니까? 그래서 요 속력이 얼마인지를 다음 시간에 계산해 갖고 오세요. 야, 시간이 애매하다. 뭐라고? 뭐가 애매해? 시간이 그러니까 다 풀어줄까? 풀어주면 시간이 오버가 되고
폼을 쓴 동안 한지 오래됐으니까 해줄까? 폼을 쓴 동안 한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만 해보자. 자, 첫 번째 단계. 자, 폼을 쓴 동안 했단 말이야. 그치? 얘는 얼 사인 세타라는 거리를 얼마의 속도로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속력으로 t만큼 이동을 한 거야. 그럼 t는 얼마가 될 거겠지? t는 v0 코사인 세타분의 월 사인 세타라는 값이 돼. 이거 풀어줘. 다 풀어준 거다. 자, 두 번째. 얘는 얼마큼 여기로 원점을 해서 얼마큼 아래쪽에 있지? 얼마큼 아래쪽에 있어?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얼 코사인 세타만큼 아래쪽에 있어. 그리고 수평 속력은 V0, 연직 방향 속력은 V0, 사인 세타 t 위에 있는 t야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야. 그래서 위식을 대신 대입해주면 얘는 뭐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값이 되고 V0 지워지고 코사인 세타분의 얼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어버렸지. 마이너스 2분의 1 g 곱하기 V0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얼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어버렸어. 그럼 얼을 하나씩 다 지워버릴까? 얼 하나씩 지워버리자. 그리고 코사인을 곱해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v0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하나 곱해줬으니까 자 gr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어버렸어. 그게 이항식에서 정리해주면 얘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거. 이 값이 얼마였지? 1이었지.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2v0 제곱 코사인 세타분의 gr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몇 번? 5번? 두 번째 단계 되니까 다 풀었네. 진짜. 자,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해보면 원동의 식을 쓸 수 있다고. 이탈하는 순간일 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야? 작용하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라는 말이야. 그리고 수직항력은 0이었지. 이 값은 얼분의 mv 제곱이야. 그럼 v 제로라고 했지. v 제로의 제곱은 얼마가 되니? mg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였어. 이와 쟤를 합치시켜버리는 거야. 1은 2 곱하기 v0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뭐가 되니? gr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지. 사인. 여기서 v0 대신에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 m 지워버려야 되지. 여기 얼 넣어야 되지. 자, 그렇다면 얘는 대신 넣으면 2gr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r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지워지면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얼마? 루트 2가 되거든. 이때 각도 관계를 정리해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세타고 여기 1이면 얘가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루트 3이 돼버리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지?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자,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럼 역학적인 에너지 구조법칙 써주면 돼. 이거는 그냥 식만 써줄게. 자, 얘는 바닥의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어요. 벗어나는 순간에 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로 제곱 더하기 높이는 mg 얼 더하기 얼 코사인 세타가 되거든요. mv0 대신에 뭘 쓸 수 있지? 2분의 1 곱하기 mv0 대신에 mg얼 코사인 세타 써주세요. mg얼 더하기 mg얼 코사인 세타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위에 계산한 코사인 세타를 대입해주면 V를 구할 수가 있어.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지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게 어려워요. 존나 쉬워. 쉬는 시간에 칠판 깨끗이 지워줄 사람. 저요. 오케이. 이거 한 시간 동안 내가 안 하고 처음에 했을 때 8시간 동안 했어.